손흥민이 떠난 토트넘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일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첼시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끝난 직후였죠. 경기는 0대1 패배로 끝났고 홈 관중들의 야유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통로에서 시작됐습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그라운드로 들어왔을 때 믿기 힘든 장면이 생중계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임시 주장을 맡았던 미키 판더펜과 수비수 제드 스펜스가 감독의 악수 요청을 완전히 무시한 채 라커룸으로 직행한 것이었죠. 프랭크 감독은 손을 내민 채 한동안 두 선수의 뒷모습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손흥민이 주장으로 있던 시절이었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영국 BBC는 즉각 사무실이든 축구장이든 감독의 지시를 거절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며 선수들이 야유를 받는 상황에서 판더펜과 스펜스가 감독을 무시하고 터널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출신 네덤 오누오아는 BBC 라디오를 통해 감독의 말을 듣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고, 뉴캐슬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팀 크룰도 끔찍한 경기였다. 그들은 박수를 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감독에게 분노와 무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응이 쏟아졌죠. 손흥민 시절 토트넘은 경기 후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문화가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를 거듭 강조했고 터널로 들어가려는 선수들을 직접 불러 세우기도 했습니다. 홈이든 원정이든 경기가 끝나면 모든 선수들이 함께 모여 관중 앞에 다가가 감사 인사를 전했죠. 하지만 그런 리더십이 사라진 지금 토트넘의 기강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경기 내용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스포츠 통계 전문 매체 옵타에 따르면 토트넘의 기대 득점은 고작 0.05에 불과했습니다. 첼시의 2.92와 비교하면 거의 60배 차이죠. 슈팅 숫자는 3대 15로 첼시에 압도당했고 유효 슈팅은 1대 9, 결정적 기회는 0대 6이었습니다. 점유율은 48%로 대등했지만 그걸로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전반 34분 첼시의 주앙 페드루에게 선제골을 내준 뒤 토트넘은 경기 내내 첼시의 공세에 밀렸습니다. ESPN은 1대 0이라는 스코어를 보면 첼시가 가까스로 승리한 치열한 경기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첼시는 좋은 공격을 시도했고 토트넘은 거의 슈팅을 하지 못했다. 모하메드 쿠두스의 슈팅 3개가 전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을 사용했지만 제임스 매디슨, 데안 쿨루셉스키, 크리스티안 로메로, 이브 비수마 등 주전급 선수들이 대거 부상으로 빠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죠. ESPN은 토트넘에 부상 선수가 있지만 그게 면죄부가 될 수 없다. 프랭크는 엉뚱한 라인업과 전술적 접근 방식을 선택했다. 브렌트포드에서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며 프랭크 감독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첼시에 대해서는 멋진 모습을 보였다. 콜 팔머가 없어도 훌륭하게 경기를 펼쳤다며 극찬을 보냈죠. 그러면서 첼시의 탁월함보다는 토트넘의 무능함이 훨씬 더 잘 보였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프랭크 감독과 선수들 사이의 불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EFL컵 뉴캐슬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0대 2로 패배한 직후 스펜스와 랑달 콜로 무아니가 실망감에 휩싸여 그대로 터널로 향하려 했습니다. 이때는 페드로 포로가 나서서 두 선수를 막아세우고 관중들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불과 사흘 만에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번엔 터널 직행도 모자라 감독의 악수마저 거부하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프랭크 감독은 4일 열린 챔피언스리그 코펜하겐전 기자회견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판더펜과 스펜스가 사과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직접 찾아와 준 것에 기뻤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라며 웃었죠. 이어 누구에게나 순간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행동입니다. 나는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먼저 물었습니다. 하며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신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밖으로 공유할 생각은 없습니다. 선수 비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제자들을 품었습니다. 감독은 또 두 선수가 진심으로 이번 문제를 신경 쓴다는 뜻입니다. 좋은 자세고 좋은 일입니다. 이전에 선수들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선수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일은 정말 드문 일이 될 것입니다. 라며 당시 선수들은 팬들의 야유에 좌절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팬들이 첼시전 초반 30분은 뜨거운 응원을 보냈지만 우리가 부진했을 때 야유를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실망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 토트넘 팬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손흥민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았을 것. 지금의 토트넘은 결과보다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이 주장으로 있을 때 토트넘은 라커룸이 하나로 뭉쳐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미소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팀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그런 모습은 이제 LA에 있는 LAFC에서나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손흥민의 등번호 7번을 물려받은 사비 시몬스는 특히 팬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첼시전에서 후반에 투입된 시몬스는 동료들과의 연계 플레이는 완전히 무시한 채 무리한 슈팅만 연발했습니다. 완벽한 패스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슈팅을 시도했고 공은 골대를 한참 벗어나 관중석으로 날아갔습니다. 한 영국 축구 전문지는 시몬스에게 6.5점이라는 낮은 평점을 주며 있으나 만화한 존재감이라고 혹평했습니다. 투입 시간 동안 3번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모두 빗나갔고 팀 플레이보다는 개인기에 집착하는 모습만 보였죠. 실수를 저질러 놓고 오히려 웃는 모습까지 카메라에 잡혀 팬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한 윌슨 오도베르도 6.4점을 받으며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드리블 시도는 번번이 상대에게 막혔고 볼을 빼앗긴 순간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두 선수의 스탯을 합쳐도 손흥민 한 사람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손흥민의 후계자라며 7번을 받은 선수가 이 정도 수준이라니 실망스럽다며 이럴 거면 왜 7번을 넘겨준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팀워크의 붕괴였습니다. 첼시전에서 토트넘 선수들은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시몬스가 혼자서 무리한 플레이를 반복하자 페드로 포로는 격분했고 브레넌 존슨도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선수단이 바로 눈앞에서 분열되는 최악의 상황이었죠. 벤치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프랭크 감독의 표정은 말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팀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던 겁니다. 한 스포츠 전문 매체 기자는 리더를 잃은 팀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처참하게 증명한 경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이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즉각 나서서 선수들을 진정시키고 팀을 하나로 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토트넘에는 그런 리더가 없습니다. 판더펜이 임시 주장을 맡고 있지만 그는 패배 직후 감독을 외면하는 태도로 팀 정신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대대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했던 손흥민이 떠났고 모하메드 쿠두스, 마티스텔, 사비 시몬스, 다카이 고타 등 새로운 선수들이 대거 합류했습니다. 주로 젊은 선수들을 영입해 세대 교체를 시도한 것이죠.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하고 브렌트포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프랭크 감독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셀링클럽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어린 선수들을 중용하면서 중요한 순간에 실수가 잦아진 것이죠. 중원의 베리발은 상대의 압박에 고전했고 잦은 실수로 팀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한 영국 축구 분석가는 토트넘은 재능 있는 젊은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그들을 이끌어줄 베테랑 리더가 없다는 게 치명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손흥민 같은 경험 많은 리더가 있었다면 어린 선수들의 실수를 커버하고 경기 중 지시를 내려 팀을 안정시켰을 것입니다. 반면 손흥민은 미국 LA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료들과 장난치며 훈련 분위기를 이끌고 경기장 안팎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죠. 한때 토트넘의 라커룸을 하나로 묶었던 그 미소와 리더십이 이제는 LAFC의 것이 되었습니다. LAFC 선수들은 손흥민은 진정한 프로페셔널이라며 우리 모두가 그의 경험과 실력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에게는 가장 부러우면서도 가장 아픈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손흥민의 과거 토트넘 동료들도 이번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에릭 다이어는 SNS를 통해 손흥민은 항상 팀을 우선시하는 선수였다. 그런 그에게 패스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해리 케인도 인터뷰에서 손흥민과 10년 가까이 함께 뛰면서 그보다 이타적인 선수를 본 적이 없다며 그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지금 토트넘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팀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낼 것인가 아니면 계속 하락세를 이어갈 것인가. 프랭크 감독과 선수들의 선택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 그가 단순한 득점원이 아니라 팀 전체를 이끄는 진정한 캡틴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모두가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의 현 주소, 그것은 바로 리더 없는 팀의 처참한 몰락이었습니다.